안녕하세요. 1413 소라쌤이에요. 오늘은 임용고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학생 여러분이나 아니면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먼저 임용고시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갈게요. 흔히들 임용고시 혹은 임용고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등 혹은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엄청 길죠. 실제로는 정확한 명칭이 이렇게 돼요. 그 의미를 말씀드려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개 경쟁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임용고시의 공식적인 명칭과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임용고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임용고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추진되는 일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초등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이고 두 번째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이에요. 시험이 추진되는 큰 틀은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초등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일정이 좀 더 빨라요. 그래서 그게 먼저 추진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이 추진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험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사 3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해요. 지금 말씀드린 교사 자격증 그리고 한국사 3급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요건이어서 어떤 교사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응시가 가능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흔히 교대라고 하죠.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면서 2급 초등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하고 혹은 일부 학교에는 교대는 아니지만 초등교육과라는 전공이 있어요. 거길 졸업해도 똑같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기서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등 임용시험을 봐야겠는데 흔히 사범대, 사대라고 부르는 곳에 진학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에서 무슨 교육과라고 끝나는 학과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교육과, 미술교육과, 음악교육과 이런 식으로 학과 명칭이 되어 있어요. 사범대에 꼭 가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대학 학과를 진학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관련 과목의 교직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면 교직 이수라는 것을 통해서 역시 중등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여기서 관련 과목인 일반사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교육대학원에 가서 역시 자신이 학부 때 졸업했던 관련 과목의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 학부 때는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주로 우리가 흔히 친근하게 생각하는 국영수사과 이런 과목들도 물론이지만 그 외에 영양, 사서, 상담, 그리고 조경, 미용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교사를 선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응시 자격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임용고시의 연간 진행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사전 공고, 실제 공고, 접수,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크게 일정이 진행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큰 틀은 초등, 유치원, 그리고 중등 모두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점은 진행되는 시점이 초등, 유치원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전 공고는 시험 6개월 정도 전에 미리 발표를 하는 건데 각 시도교육청에서 내년에 교사 수급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어느 정도의 교사 수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 사전 공고가 나왔을 때 대충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이 과목의 교사를 뽑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원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전에 예고했던 그 인원 수대로 그대로 선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공고가 되었을 때는 실제 선발 인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선발 인원에서 대개 사전에 예고했던 것보다 인원수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으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전 공고가 나고 나서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 공고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 일정이라든지 선발 인원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나오겠죠. 그리고 공고에 따라서 이제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접수비는 한 5,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제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5일간 진행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발표를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접수는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이 맞는지 검토를 하면서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접수 기간 동안 내가 처음에 서울에 지원을 했다가 다시 생각해보고 전남으로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취소를 하고 재접수를 하면 돼요. 혹시 그런데 앞에 먼저 신청했던 게 취소가 안 되고 중복 접수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사립학교도 이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1차 시험을 위탁해서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공사립 동시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접수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 제한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등을 예로 들면 그게 뭐냐면 그 시도교육청에서 선발 인원을 발표를 할 때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지역 제한 혹은 도서 이래가지고 따로 발표를 해요. 이건 뭐냐면 그 특정 지역에서 8년 정도? 이 조금 긴 기간일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뽑는 거예요. 대개 이런 지역 제한 같은 경우에는 근무 여건이 조금 열악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쟁률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가지고 내가 가도 되겠다 생각을 하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임용시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초등 그리고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험은 크게 1차, 2차 시험으로 나뉘어요. 여기서 1차 시험은 필기, 이론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치르는데 하루 동안 진행이 되고 과목 수는 2가지가 있는데 먼저 1교시 교직 논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먼저 이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시험이 1교시에 치러지고요. 그리고 2교시, 3교시에는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각각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해가지고 시험이 진행이 돼요. 여기에서 교직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형으로 치러지고요. 교육과정 A, B는 단답형, 서술형이 골고루 섞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 결과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2차 시험도 치르게 되는데요. 2차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면접, 수업 지도안 혹은 과정안, 그리고 수업 실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등교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2차 시험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첫째 날은 심층 면접, 두 번째 날은 수업 실현, 세 번째 날은 영어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네요. 아마 이때 비슷하게 진행되는 유치원이나 초등 특수에서는 영어 수업에 대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중등 임용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자기가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표시가 된 2급 정교사 자격증 그리고 한국사 3급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1차 시험인 필기에서는 크게 교육학, 전공 A, 전공 B 이렇게 3교시로 시험이 치러져요. 가장 먼저 교육학은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모든 중등 임용 전 과목 필수예요.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1시간 동안 치르게 되고 그리고 전공은 전공 A, 전공 B로 나뉜다고 했는데 각각 90분, 즉 1시간 반 동안 그 전공에 관련된 문제들을 단답형, 서술형으로 답을 해요. 그리고 과락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 최소한 적어도 이 정도 점수 이상은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학은 8점, 전공은 32점 해가지고 전체 총점의 40% 이상을 맞은 사람 중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어요. 즉, 그 점수 미만이 된다면 아무리 경쟁자들이 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이론 시험을 보고 나서 약 한 달 이후에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돼요. 보통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각 지역별로 최종 합격 인원의 1.5배 정도를 선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종 10명을 선발한다면 1차에서 15명을 뽑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합격자 발표까지 약 한 달 동안 그냥 휴식을 취하거나 놀거나 이러기보다는 합격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이 끝나고 최대한 빨리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험을 기준으로 보니까 1차 시험 합격자 발표하고 2차 시험 일정 사이에 약 한 달간의 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1차 합격자 발표 후에 약 2주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후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합격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최대한 2차 준비 기간을 늘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중등 임용시험의 2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총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예체능 과목 있죠. 체육, 음악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더 별도로 실기고사를 치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체능 분들은 시험 준비가 조금 더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공통적으로는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치르는데 첫째 날에는 보통 수업 실현을 하고 둘째 날에 심층 면접을 보게 돼요. 첫째 날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지도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지역만의 특색 시험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익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대구에서는 교직 인적성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사전 TO도 나오고 공고가 나오고 접수하고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고 이 대장정을 거치고 나서 보통 2차 시험 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1월 말, 2월 초 이쯤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돼요.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되면 신규 교사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개 몇 박 며칠 정도의 신규 교사 연수를 받게 되고 그 연수가 끝나면 발령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임용고시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